클로징 벨라이브. 안녕하세요. 5월 2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김자선님께서 장이형 아. 별로다. 네, 그래요? 왜요? 기분은 좋아 보여가지고. 저요? 민준 씨는. 떨어지면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 원래 이제 우상향 와. 우상향을 하면 좋겠지만 네. 매번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와, 마인드가 예. 참 좋네요. 예. 네. 조금 떨어지면 좀 사고 싶네요. 예. 자, 그러면 두 분 네.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도 보여주세요, 같이. 네. 예,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조용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떻게 오늘 장 어떻습니까? 아직 안 오셨군요. 아하. 아, 저희가 너무 일찍 시작했나봐요. 네. 3시 21분인데요. 네. 예, 너무 일찍 시작했군요. 또 오면은 또 이제 네. 부산스럽게 네. 마이크를 또 맞아요. 차시느라고 네. 한 5분이 걸립니다. 그래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마이크가 떨어져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일이 항상 있으셔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급하게 오다가 그 정프로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늦었다고 뛰어오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첫 번째로는 안전. 오다가 다치시니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와가지고 숨이 차면 네. 어차피 멘트를 못해. 맞아. 그러면 이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요. 예. 가장 좋은 건 이제 10분이나 20분 전에 방송에 미리. 네. 이게 생방송이니까요. 네. 미리 와 계시고. 근데 웃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이제 본호님이 오늘 제일 빨리 오셨거든요. 아, 그럼 항상 일찍 오죠. 네, 3시 18분. 저희 17분. 오늘은 17분. 17분, 그럼 18분, 이제 19분. 전 19분 20초. 네. 네. 빠른 편이에요. 아, 와야지 그래도 켜기 전에는. 예, 근데 우리 시장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시장 얘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슬프게도요. 요거 한번 차트 보여주실까요? 코스피가 오늘 이제 우리가 오프닝 벨이 어머. 딱 요때 10시에 끝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침엔 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고 빡! 어머나. 아침엔 투자팀이 바빴겠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빡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쭉 가다가 결국은 1.25%로 마무리하면서 2600선이 깨졌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요. 이게 살짝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오늘 중요하네요. 예, 5일선에서 지금 이제 21선을 터치하느냐 마느냐 라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21선이라고 하면 2579. 네. 요 정도인데 여길 터치하는 마느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내일 특히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한 주의 마무리가 돼서 주말 동안의 뉴스를 소화하기 싫어서 또 파는 수요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속보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하원에서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네. 통과가 맞나요? 네, 그래서 그 뉴스도 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의 코멘트를 들어보면서 좀 네.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초반에 이제 오프닝 벨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수급이 별로 안 나간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프닝 벨 때만 해도 외국인의 매도가 700억이었어요. 700억. 700억. 근데 오늘 지금 선물 7,100억, 네. 현물 4,800억, 와. 기간 5,300. 오늘 기간이 좀 많이 털긴 맞아요. 했어요. 기간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털었고 뭐 금융투자에서 3,600억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급 이탈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거의 5천억 나왔어요.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수급 뭐 이제야 좀 가뭄에 콩나도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한 번에 패대기가 나와서 조금은 좀 슬픈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먼저 안 좋았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좀 안 좋았고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릴 확률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게 채권부터 해서 스토리가 쫙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감세까지 하면 그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그 실적이 부채랑 신용등급 하락을 했었던 그런 요인들을 상쇄할 정도가 되려면 결국엔 관세도 풀려야 돼요. 근데 관세는 지금 안 풀리고 있고 오히려 뭐 전극전지부터 시작해서 또 막 싸우고 있거든요. 화웨이 뭐 반도체로 싸우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안 풀리고 감세를 강행을 하면 오히려 좀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 데이터 한번 찾아보세요. investing.com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링크 다 주니까 보시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그 침체 거의 임박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10개 중에서 7개가 하드 데이터고 3개가 소프트 데이터예요. 네. 그럼 그게 빨리 뒤집어지려면 어쨌든 관세를 풀어야 되는데 관세 안 풀리고 있죠. 뭐 감세 부담감 있죠. 국채 막 날라다니죠. 이래 버리면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시장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좀 우리 각각의 시장들의 성격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좀 공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은 하원을 통과한 게 아니고요.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거고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두 분께서 죄송합니다. 내가 속보를 통과를 안 받는데 통과라 그래가지고 승인을 통과로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 공화당 자체가 트럼프의 당이 돼버렸고 트럼프의 당이 됐으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인으로 치면 카드로 돌려받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자 내기도 지금 1,40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이니까 네.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걸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신용 등급은 강등되고 감세는 더하겠다고 하니까 수입은 또 적어지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어떡할 거냐. 이 나라 국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거덜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에 대한 그런 위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0시까지 우리 장은 잘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나스닥이랑 비슷한 규모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도비는 자유님이 동묘형 오는 소리 났다 다 들리셨나 봐요.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갔다 왔어. 어디요? 28층. 이거 카톡에 써놨잖아요. 아, 그거 나는 가고 있었지. 가고 있었어. 가서 왜 안 이게 오나 지금 했어. 30분 전인데. 아, 갔을 때가 17분이었다니까. 안 늦으셨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나는 그거는 바꾼 다음에 했어. 왜 안 바꿨어? 또 다시 바꾸고. 그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50분이더라고. 나 지금 열받았어. 맞네. 이 더워 죽겠는데 왔다 갔다. 맞아. 아, 여기 나한테만 할 게 아니 아니고. 밖으로 나갔어요. 뭘 더워요. 아니, 저거 갔다 왔잖아. 저 건너서 저기까지. 그래 저기 이거 그 야외 통해서 가야 통로 되니까. 있는데. 아니지. 나는 회사에 저쪽으로 왔으니까 저쪽으로 갔다 왔지. 아주 열받았어. 저 건지지 마세요. 나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 텀블러도 구하고 그냥 거기 놔두고 왔잖아. 다시 가야 돼. 맞아. 텀블러 원래 들고 계시는데. 물도 못 그러네. 드시고. 끝나고 나서. 맞네. 네. 종이컵에 어우, 드셔야겠다. 장도 빠지는데 뭐 이거 아니 물론 누가 입으라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운동시켜서 그런데 네네. 아침부터 정신없더니만 오늘 꼬라지가 안 좋아. 그래도 운동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살짝만 정리를 드리면 네, 정리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가 지하 스튜디오에서 원래 진행을 하는데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28층으로 원래 고지를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전에 이제 한 3시쯤에 다시 여기 지하 스튜디오로 바뀌어서 저희가 다시 지하 스튜디오로 모였는데 김장을 본부장님은 저쪽 가셔서 28층에 갔다가 왜 아무도 안 와? 앉아 계시다가 이거 뭐 시작 안 하지? 나는 저쪽에서 우리 회사 저쪽에 있어갖고 여기 걸어오는 데 있잖아요. 네. 17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못 본 거라고. 그러네. 가서 하는데 15분에 좀 늦게 올 수 있다 보다 싶었는데 거의 19분에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바뀌었네. 내가 오는 와중에. 그래갖고 오는 와중에 텀블러도 놔두고 다시 가야 네. 돼. 오늘 좀 끝나고 나서. 참고로 아우, 저희가 씨. 뭐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연락은 드렸습니다. 이제 다 단톡방이다 보니까 네. 못 보신 거죠. 아니지.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를 보고 이동 중이었는데 이동 중에 또 바뀐 거잖아.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열받은 거지. 왔다 갔다 20분이 벌었으니까. 아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진행합시다. 주시장도 개떡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길 바라면서 네, 저희 네. 땡땡땡 알겠습니다. 하러 그럴 수 가야 될 있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운동했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소재를 삼았는데 소재를 활용을 못하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오시느라고. 알겠습니다. 뭐 하장원 본부장님한테는 들었는데 네. 김장을 본부장님한테도 이 개떡인 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3시 30분이니까 땡땡땡을 치고 말씀을 봅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땅비리님도 땡땡땡, 비님께서 그만 내려 땡땡땡 네. 해주셨고요.
눈깔광자님께서 팡팡팡. 나르코님은 니 잘못이다 명행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JH송님께서 중요한 건 전화해야지 명행 사과해. 예,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님이 예. 본부장님 화 푸세요 땡땡땡. 네네, 괜찮아님께서 그리고 유자님도 오셨고요. 리엔님도 나이도 드셨는데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커피 한 잔님, 인파이터님, 어님, 조객님, 지영 다이앤님, 코코넛님, 마이 뷰티풀 엔젤님, RMBM님도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네, 네. 결국 장은 코스피가 2,593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많이 아쉽죠? 아침보다 거의 2배 이상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뭐 0.7, 0.1.0 요 사이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미국보다 덜 빠지더라도요. 워낙 그게 이슈가 금방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데 결국은 뭐 올라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죠. 뭐가 올라갔나요? 아침에 좀 갈라갔던 삼성물산 바이조차도 아마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0.56을 못 버티고 좀 더블이 된 것 같아요. 뭐 삼성하이닉스나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일단은 위기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심이 이제 그 오후에 들어와서 확실히 된 것 같고요. 좀 이번 장 오늘 장 미국 장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은 감세한 통과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사실은 또 다시 또 약간 올라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뭔가요? 뭐 이스라엘 저기 그 어디 우크라이나 그거 계속 연장될 거 같지 않아요? 전쟁 같은 경우.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방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체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안 좋은 데다가 그거 되니까 오늘은 방산도 힘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삼성물산이나 뭐 생명 이쪽에 또 쏠렸던 그런 수요도 쫙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고점에 타셨던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가 한 번에 6%가 찍혀버렸습니다. 대형주에.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사실은 올라간 종목들 찾자니 뭐 그래봤자 1, 2% 시프트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뒤늦게 지배구조에 관련된 그런 현대오토웨버 이런 거 4.5% 이 정도만 올랐고 사실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그동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했을 때 이제 개별 섹터별로 대응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수적으로는 2600선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라는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잘 버티는 듯 하다가 1% 이렇게 넘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슬슬 이제 전체적인 썰물의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수는 기준점을 2,590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잠깐 깼다가 왔어요. 물론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라면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500 중반대 넘어가면서 저는 2,580 정도까지 보고 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저는 분할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몇 거래일 정도는 이게 안 빠질 것처럼 하다가 한 번에 훅 빠져요. 근데 대신에 그 훅 빠지는 걸 한번 맞으면 그다음부터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 오늘의 성격을 보면 오늘 반도체도 빠졌죠. 그다음에 자동차 빠졌고 뭐 변압기는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재생에너지 쪽 쭉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좀 높았었던 오늘 조선도 조금 조정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셌었던 애들은 대부분 조정이에요. 뭐 로보티지 이런 애들 뭐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아마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종목군들일 거예요. 진원생명과학, 와. 신풍제약 네. 이거는 코로나19 때 엄청 아. 날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고, 아 이거 테마장이구나. 진단키트, 뭐 CBDC 오늘 둘 다 시간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인데 둘 다 얘네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은 좀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방망이를 짧게 해서 번트 치려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감이 세질 거고, 아마 오늘 그러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티 뭐 마이너스 많이 빠져서 시작했다가 거의 보합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좀 네. 빠졌거든요. 예. 근데 아마 올라왔을 때 파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갖고 계셨던 분들. 아 이거 상황으로 보면 불안한데? 4만 원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중시 상황이 이거 영 아니네. 막 이런 느낌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렇게 52주 신고가시던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저항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고 싶어도 좀 못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그래서 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 보고 사고 팔고 할 자신이 없으면은 현금이 한 50% 가까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50% 정도.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플레이를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저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다 바로 팔았다. 그 증권하고 제가 그 뭐였죠? 변압기 변압기랑 빼고. 증권 빼곤 다 팔았다. 근데 이거 둘 다 마저 흔들린다 그러면 나는 답이 온다. 다 판다. 근데 싹? 이제 다 파는 거지. 싹? 싹 다. 100%? 100%.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 팔고 나면은 플레이를 못하는 사람은 50% 현금 있는 게 맞고, 저는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보니까 저는 한 30% 남겨놔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되고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이 5,600에서 5,900이 적당해요. 지금 4.6% 4.5%면요. 그거 5,500 이상 내려가면은 그러면 땡큐 다시 사는 거고, 지금 봐서는 5,900 이상 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S&P 500이 5,844인데 네. 5,600에서 5,90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언더슈팅이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덜 빠질 수는 있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혼자서 1% 올라가기는 많지 않아요.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종목을 한 7, 8개 정도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오른 종목으로 따지면 대한항공도 말씀드렸고 한국철도 말씀드렸고 롯데관광개발, MNC 솔루션, APR, 산일전기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분산해 놓으면은 괜찮거든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혹시나 생각이 있다면 현금은 최소한 30%는 갖고 있어야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 미국 상황이 진짜 좀 심각하다고 느껴야 되는 초입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물 국채를 저희가 어제도 다뤘지만,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부진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신뢰나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고조된다는 뜻이잖아요. 신뢰는 떨어지고 위기감은 고조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지금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화는 또 강세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안 좋다는 거를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원래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떨어지면은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네.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그럼 이 전체적인 상황이 뭐라고 정의를 좀 해야 되는지. 저는 주식 외에 자산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주식 외? 네. 그 뜻은 채권도? 뭐 채권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미국채 같은 거를 따라 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으니까
내가 안전마진이 생긴 거잖아요. 이전보다 더 커졌는데 국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물론 뭐 4,800 이상 뭐 20년물 기준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10년물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도면 저는 채권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그다음 코인, 지금 코인으로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신고가니까. 그렇죠. 신고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뭐 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계속 고가권에서 놀고 있고 변동성이 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요즘에. 위아래 폭이 좀 크고 해서 그것도 좀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만약 차익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커지는 거지만 또 반대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 샀을 때 다시 제자리만 가도 얻어지는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채 수익률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나왔었던 게 이착률이 그 하이리드에서 41%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높은 그 수익률에서 딱 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에 대한 매력도 떨어진 거고 반대로 치면은 채권의 가격이 그럼 지금 떨어진 거니까 요거를 또 이제 미국장으로 가면 TLT 같은 거 뭐 20년물 이상의 그런 채권 ETF 같은 걸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이런 기술주나 혹은 PER 수준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군들을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 템포 잠깐 쉬면 또 좋은 게 생길 거고 지금 불안한 뭐 국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선행지수 지금 힘들죠. 관세 지금 또 터지려고 하고 있죠. 뭐 전쟁 제대로 안 끝나서 또 전쟁 안 끝나면 어쨌든 물가 올라가는데 영향 줄 거고 지금 여기저기 사람들 아파요. 그리고 지금 뭐 닭도 아파갖고 수출 안 해요.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동물도 아프고 사람도 아파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코로나가 되게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을 막 풀 수 있는 시장이냐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럼 일단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상황을 좀 보다가 의사결정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전부 다 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김연일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대응을 좀 잘한다 그 정도만 30%나 대응 잘 못한다 그럼 전 50% 이상도 정리해놔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상황이 좋아지면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라가면 그뿐이에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내가 무리하게 끌고 가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크냐라는 거죠. 전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더 세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주식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물론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뭐 왜냐 사람마다 포트가 다 달라서 무조건 정리하세요라고 말은 못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기에 대한 그런 의식이 좀 그래서 더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로 찾을 만한 것들이 일단은 워렌 버핏이 다 그런 경기 방어주나 세팅하고 뭐, 있죠. 네,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유리한 종목들로 다 편입해놓고 은퇴를 해버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봐도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사실은 미래 가치를 많이 땡기어서 지금 그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요런 주식의 위주보다는 대세주가 실적도 잘 나오는데 미래 가치를 땡기는 거에 초점을 둔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좀 투심이 언제든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투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냥 본질적인 미국의 네.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서튼티가 아까 국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국채를 그러니까 감세안이 통과돼서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서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하는 순간에 유동성이 확 빠지기 때문에 그건 좋았다가 말아요. 유동성이 빠진다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렇잖아요.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맞아요. 국채 발행하고 허용해 주려고 하려면 감세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세안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초고소득자한테 슈퍼리치. 슈퍼리치. 얼마가 슈퍼리치 같아요? 미국 기준 아니면 미국 기준이지 미국 기준. 우리 관계 없어. 슈퍼리치. 여기 500억 이상. 슈퍼. 저 500억 이상.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자산 기준이 아니고 연소득이야. 연소득. 연소득. 명확히 되잖아요.
500억? 슈퍼리치. 한 500 안 돼. 490억 밖에 안 30억, 돼. 3, 40억 정도 연소득이 3, 40억 인컴으로. 아, 그 슈퍼리치 맞죠. 근데 그 가구가 8만 가구밖에 안 돼. 어. 미국도 사실은. 근데 그거를 세금을 37%인가 했는데 39.6 맥스로 올려서 해봤자 몇백억 달러 안 오는데 그거 갖고 얘기하다 말고 이러고 있어. 몇백억 방법이 달러. 없구나. 몇백억 달러. 그래서 IRA 지금 폐지하잖아요. 빠질. 근데 IRA가 우리가 돈 내는 거 저기 아예 세제 공제 받은 게 얼마냐면 원래 목표가 5년 동안에 900억 달러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세 번의 피야. 그러니까 메디케어고 뭐 이런 거 뭐 몇천억 달러씩 줄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달리는 겁니다. 관세 10% 왔다 갔다 하면 3천억 달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 저기 뭐야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고 뭐 이제 깎는 거 2조 달러 하고 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벌떼같이 알아듣고 무디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너는 세금 이자만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30% 내게 생겼는데 5년 내에 이따위로 나오니까 겁이 안 날 수 있을까? 겁이 난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어저스트 다운을 해야 돼. 규모를 줄여야 된다. 트럼프가. 근데 그러려면 아마 다시 또 5,300 정도 가야지 또 부채 수익률 4.8%. 정고점이 4.8이었거든요. 네. 그거 치면서 거꾸로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아마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 트럼프도 지친 것 같은데 젤런스키 얘기하도 여기도 지치고 저기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옆으로 긴다. at best. 코인은 왜 올라요? 코인은 그 스테이블 코인 그거 법제하는 거 통과됐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명칭 까먹었는데 또 이벤트가 있고요. 그게 되면은 이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코인이 요즘 좀 핫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스트레티지가 QQQ 들어간 것도 되게 이벤트였는데 요번에 또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가 스파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스파이는 거의 모든 자산을 다 갖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코인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죠. 자산에서 이제는 정말 이걸 허상이라고 하지 못하는 완벽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는 뭐 거의 금과 동일한 지위가 이미 됐다. 그러니까 금은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보면 알잖아요. 그 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 코인은 반토막 났지만 5분 만에 반토막 났죠. 하지만 금은 가격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 수천 년이라는 그 이제 경험치나 그 사람들의 인식 이게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사고 자산운용이 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그거와 유사한 성질의 그 어떠한 물품이다 뭐 화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법인이 사기 시작했을 때 네. 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가 일단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스파이랑 그 다음에 QQQ에 들어간 게 두 번째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알트 제외하고는 거의 뭐 자, 코인이 오르는 지금의 첫 번째 이유는 지마 저건 것 스파이가? 같고 뭐 전쟁 같은 것도 지금 뭐 휴전도 늘어진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이동 가치 수단? 뭐 이런 걸로 코인이 좀 오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 자체가 좀 많이 빠지니까 특히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가격이랑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다고 하면 썰이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크립토를 가지고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쵸.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 때문에 코인이 좀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다고 친다면 뭐 주식도 당분간은 좀 매력도가 없고 코인이 좀 더 가는 그런 재정 적자라는 게 계속 부각이 된다면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미국채를 사실 팔아갖고 파킹해 놓으면 이자 되게 세게 주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국채사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 말씀하신 내용은 되게 정확하다라고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이 얘기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더 이상 모르겠다, 난. 위험 자산이 아니네요.
우리도 위험 이제 자산이긴 한데 안전자산 안전한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안전 반은 이제 어. 켄타우로스처럼 반은 안전이고 반은 위험한 그런 친구죠. 우리도 이제 6월 달부터는 코인 방송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느낌인데. 네, 슈퍼챗 쏘면 이제 춤도 추고 춤도 추고. 코인 발행도 하고 한 2명 감옥 가고 네. 거기서 또 연결하고. 그럼 네. 멋있어. 또 뉴스 나오면 변동성 따라서 춤도 추고 영차도 하고 네. 네, 같이 또 탕진도 해보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고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렇게 1.2% 정도 빠졌고요. 전반적인 그 미국에 현재 나오는 그런 상황과 네. 그 상황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오늘 초반장처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빠지네 하고 오케이 하는 시장일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밀어버릴 수도 있고 투심이 정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어서 맞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거나 아니면 마음 편하게 현금화를 해가지고 기회를 노리거나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창한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수 상황 아직 안 짚었죠? 네, 예. 2,59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717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아쉽게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1.22%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2%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코스닥이 좀 줄었죠. 한 7조 나오던 게 5조 8천억 정도까지 줄었고요. 예. 뭐 코스피는 거래대금은 뭐 8조대로 평균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1조 정도. 그래서 높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됐습니다. 뭐 사실 분위기가 장 초반에는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이상하게 좀 상승 종목 수가 좀 확대가 되면서 상승 종목이 한 750개 정도고 하락은 1800개 정도니까 사실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에 보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더 많이 빠졌네요. 마지막에 한 800억 정도 매도량이 늘었고요. 뭐 외국인 현물도 마이너스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았고 금투는 마지막에 700억 정도 다시 담았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니 나스닥과 S&P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데이터에 따라 좀 변동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요즘에 계속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저는 1350원이 깨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깨지면 지금 리포트 같은 데선 1320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가면은 이제 또 수출에 대한 얘기가 또 굉장히 부각될 거예요. 과연 이게 워낙 강세가 수출에 대해서 흔들리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할 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변동 생길 것 같고요. 또 엔화 강해지는 거 이거 140 넘어가면 좀 어쨌든 캐리 트레이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디폴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00이 깨진 우리 시장 어떤 섹터가 올랐을까요? 네, 오늘은 거의 테마성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CBDC 쪽은 좀 빼놓고 적어놓긴 했는데 예. 일단은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랑 뭐 진단키트 다 같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 진원생명과학이랑 신풍제약 저 진짜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진원생명과학이 8만 원, 10만 원 했었던 것 같고 신풍제약은 뭐 거의 몇십만 원 갔었잖아요. 핫했지. 네, 이건 뭐 진짜 거의 어마어마했잖아요. 진짜요? 네, 그랬던 맞아,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여서 이게 코로나가 그 첫날에 그 첫 상승한 날 제가 기사 들고 와서 홍콩에서 30명 정도가 안타깝게도 네.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날부터 지금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여행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산이 너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막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 걱정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확 퍼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마스크도 좀 지금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조차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에선 코스메카 코리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리포트 빨 좀 영향이 있었고요. 최근에 뭐 CNC든 코스메카든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꽤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적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들썩들썩했고 그다음에 지주사
사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우스갯소리로 네. 이 지주사 얘기할 때 CJ 사겠어요? CJ는 안 사지. 롯데 근데 사겠어요? 네, 롯데 절대 안 사. 절대 안 사. 롯데지주. 내가 속을 것 같아? 이래도 안 사. 근데 걔네만 올랐어요. 롯데지주가 8%까지 거의 8%까지 갔다 왔네. 많이 올랐어요. 사람건데. 많이 올랐어요. 키 맞추기 같기도 하고. 키 맞추기? 뭐랑요? 물산이랑? 전체적으로 안 간 거잖아요. 롯데하고 CJ가. 아니요, 그래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롯데지주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 네. 롯데는 많이 났네. CJ가 좀 그렇고. 윗골이 다. 어쨌든 뭐 CJ도 마찬가지로. 얘네 안 사. 그러니까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간다. 얘네를 왜 사? CJ하고 롯데하고. 어쨌든 얘네 올지. 네. 네, 지수 올랐고 경기 방어주, 한국전력, 뭐 KTNG 이쪽은 뭐 수급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잘 버틴 게 아닌가. 뭐 오늘 유틸리티 쪽은 일부 셌으니까요. 뭐 변압기를 필두로 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나쁘지 않았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상승 섹터. 민트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봅시다. 저는 화장품이요. 화장품 오늘 상장했잖아요. 달방. 네. 달방. 그 영향으로 이렇게 간 건지 그러면 이제 불꽃쇼 땅땅땅 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달바를 좀 집중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만약에 좋았으면은 화장품주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 초반에 한 80%대에서 시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밀렸죠. 밀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투심적인 부분으로 화장품은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수에서도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에서도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밤에 한국경제를 가다 보니까 네. 이 충무로랑 명동을 다 지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지나다녔는데 이게 버스에 한국 사람이 없고 전부 외국인인 거예요. 오, 어제 제가 맞아. 탄 거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오.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이 바리바리 막 다 이제 막 올리브영 이런 그런 거? 거 싸갖고 간 제가 그래서 막 여기 염탐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셨지 막 이렇게 봤는데 네. 화장품 이런 거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이제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그걸 못 보겠지만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오다 가다 많이 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있을 거고 워낙 리포트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화장품 쪽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땅비니님께서 또 아까 2,000원 보내주셨는데 달바, 망, 균 등 헤이. 못 받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달바는 오늘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죠? 네. 네. 근데 오늘 한 66% 올랐잖아요. 네.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게 공모가가 9.5배예요. PER이. 네. 요 정도로면 16배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딱 업계 평균이에요. 아.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땐 좀 더 가겠지. 네. 17, 18배 갈 수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못 간 이유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서 뭐 실망할 건 없고 업계 평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어님께서도 2,000원 아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상승 섹터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을까요? 다른 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네. 혹시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되시는 섹터 있을까요? 코스메티컬이가 올라간 게 좀 눈에 띄었는데 이게 3등이잖아요. ODM에서. ODM에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가 워낙 어텐션 받고 네. 모멘텀도 셌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1분기 실적까지는 별로여서 언더한 거거든요. 2분기도 사실은 YY로 턴은 못해요. 하지만은 QOQ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코스메카도 관심 종목에 넣으면 어떠냐라는 콜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겼거든요. 네. 오늘 리포트와 그래서 그 캐치업하는 개념으로 코스메카가 좀 오늘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한번 뭐 어차피 다뤄야 되는 거니까 아침에 얘기하긴 했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5% 정도 갖고 SK 바파, SK 바사 뭐 요런 것들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인적 분할되는 맞아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에피스 홀딩스로 나눠서 에피스 홀딩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그리고 또 해외 법인 또 하나 이렇게 네, 100% 그렇죠. 가져가는 걸로 나뉘었습니다. 이로 인한 그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과 전망 이런 것도 DB에서 리포트 나오고 맞아요. 했었는데 두 분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이오로직스의 분할과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거 이렇게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요 김장훈 부장님 먼저. DS에서 그림을 잘 그려줬어요. 지금 말로 했지만 모르시는 분이나 헷갈리시는 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예.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기준으로 78조. 어제 기준으로 오늘 78조. 조금 빠졌죠. 예. 그런데 분할해서 홀딩스가 30%, 사업 지주로 사업 회사로 빠지는 거죠. 사업 회사하고 홀딩스로.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죠. 왼쪽에. 아니요. 그러니까 바이오로직 홀딩스하고 SP 요렇게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요 에피스가 홀딩스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회사. 아, 바이오 홀딩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홀딩스하고 사업회사로 나누는 거고 시가총액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됐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갖고 있는 주주가 누구냐면 삼성물산하고 전자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그 현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삼성홀딩스한테 받은 주식을 주고 삼성 바이오를 사업회사의 요 지분을 삼성홀딩에 주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지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구조가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갖게 되고 100% 바이오 에피스로 가고 74%나 그 이하로서 바이오로직스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부를 삼성물산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분을 팔게 돼 있어요. 아마도 삼성물산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팔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갖고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죠. 예.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요 5% 지분이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바이오 에피스가. 예, 삼성은 바이오로직스가 분리됐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바이오 에피스를 나중에 상장시킬 때 이게 유리하게 되는 게 아니고 허들이 없어지는 거지. 원래 바이오로직스 안에 삼성 에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상장을 못 시켜요. 이게 CDMA이고 이거는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상장할 때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슈 없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주식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삼성 바이오 홀딩스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빠질 수는 없고 더 올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보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가 이걸 다 반영하고 어제 반영했어요. 오늘은 그렇지. 그냥 쉬어가는 아침에 그런 시작하다가 이익 실현이 나온 건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국은 이게 지금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 아까 저거 주민을 안 하고 옆에 것까지 보여주시면은 훨씬 더 아니 예 그냥 두시면 아까 옆에 것까 요 옆에 그림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현물 출자 현물 투자 결론이 이거니까. 얘기고 오늘 얘기는 이제 그림 3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이거였나?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닌데 이거 로직스 홀딩스가 아닌데 저게 잘못된 것 같은데 모르셨어요. 삼성 바이오 홀딩스. 아까 다른 그림이 있었다. 어쨌든 자 이거를 결국은 오프닝 벨에서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새 정부가 들어오고 상법 개정을 얘기하고 금투세와 그다음에 상속세를 고쳐 나감으로써 네.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환 출자 고리를 결국 끊는 데에 더 속도가 붙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이 요거를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영을 승계받고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분명한 지분을 늘리기 위한 승계 작업이 더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늘 그 글로비스가 갔나요? 오늘 오토에버가 갔나요? 그런 개념도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공부해 보면 오토에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도 공부를 해 보면 거기서 이 주주가 이 대주주가 뭘 늘리고 싶어 하는지를 알면 조금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겠다. 요 얘기가 핵심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봐? 뭐 하창원 본부장님도 이 그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네, 요거 분할 전 분할 후 요거 음. 요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 요렇게 로직스 홀딩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모르겠네. 근데 현물 출자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네. 거기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죠. 예상도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요거 그 한번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회사 홈페이지에 분할 관련 이거 PDF로 주거든요.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어서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어디 거죠?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분할 관련 선명의 IR 공지 들어가시면 바로 있어요. 이거 받으시면은 23페이지짜리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회사가 세상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놨고요. 일단은 뭐 저는 이거 분할해서 하면은 어쨌든 삼성 지배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변화의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 이게 21년, 22년도에도 같은 스토리가 있었고 또 18년도, 19년도 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번 삼성물산이랑
그 삼성생명이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연쇄적으로 막 수급이 들어간 건데 또 상법 개정에다가 요즘에 자사주 소각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니까 일단 그 기대감은 저는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진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뭘 사야 그 되나? 지배 구조가 저는 약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어렵죠.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바이오로직스 그러면은 담아보는 게 좋은가? 어차피 얘네가 빨리 이렇게 그럼 물어봐요, 두 그러니까. 분한테. 그래서 뭐 사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안 대답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아침에 우리 했잖아요. 삼성물산. 물산. 얘기했어. 물산. 정점이 삼성물산이고. 근데 이런 구조로 보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현대는 이게 뭐 그런 거 지배 구조를 다 떠나서 항상 뭐 지배 구조를 떠나면 안 되죠. 어쨌든 가는 게 글로비스랑 모비스가 가는 게 이제 지배 구조상 그래요. 그래서 현대 쪽으로 뭔가 똑같은 이슈가 생기면 아마 글로비스나 모비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튀기긴 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땐 글로비스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순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얘기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상승 섹터 뭐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별로 종류가. 하락할까요? 네, 하락하시죠. 네. 하락은 에너지 쪽에서 하나솔루션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 게 뭐냐면 지금 IRA에서 2차 개정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핵심은 TPO 사업의 ITC와 PTC 수령 불가 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했을 때 생산할 때 하는 생산에 대한 세액 그리고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세액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격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해당 부분으로 지금 26년 기준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PR 8배에서 9배 수준인 27,000원에서 29,000원 수준까지도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랑은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주가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이제 IM증권 리포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 그리고 이 그런 투자 관련해서 세액공제 부분이 사실은 수익성 부분에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는 리포트 내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거 호재 부분이 빠지고 또 그리고 이제 기간도 좀 단축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선제적으로 1년 먼저 이제 보정을 받는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쁘진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그 이유가 되게 많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섹터 김정일 본부장님. 어떤 거를 오늘 많이 골고루 빠져갖고 뭐 자동차는 어저께도 얘기했고 반도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반도체는 뭐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뭐 버틸 수가 있나요? 뭐 수급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얻어 맞은 거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애매하다. 오늘 빠진 거나 버틴 것 중에서 뭘 사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렇지. 난 있어요. 있어요? 있지. 예.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변압기에서 하나. 만약에 현대일렉트릭을 사든지 아니면 산일전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워낙 강세하고 유가 내려갈 거니까 대한항공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거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9만 원 초중반이면 그거 좀 살 수 있고. 그 정도하고 화장품에서는 APR 계속 살 것이고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같이 많이 빠지는 거 담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산다면. 오케이. 본호님은요? 저는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 뭐 예를 들면은 엔터도 마찬가지죠. 엔터도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엔터, 변압기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뭐 조선방사는 약간 방사는 월봉상 좀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은 깍두기로 넣어놓고 뭐 조선도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쪽도 있잖아요. 산업이 확실하고 뭐 내용이 있고 뭐 원전 인프라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은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의 흐름이 확실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에 달리던 쪽이 결국에는 해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쪽에서 하시다가 뭐 수급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게 뭐 싫으신 분들은 이제 밑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모아가는 거를 별로 안 즐겨 하시고 성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넘버가 찍히는 뭐 네. 파마리서치나 휴젤 이런 애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약간 파킹 ETF나 뭐 RP나 이런 걸로 잠깐 현금 빼놓으셨다가 남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 아 지금이구나 해서 딱 팔고 이자 받고 꺼내가지고 아 지금부터 이제 쇼핑해야지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매매로 그런 채권이나 이런 ETF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거보다 기간별로 한 2달 정도는 힘들 수 있어요. 한두 달 정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내가 기대 수익률을 막 예를 들어 5%, 막 6% 이런 거를 만약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전체 자산이 6%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는 잠깐 그런 걸로 약간 도망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 발 멀어지면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아니면 완전히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슈 테마주 시끄러울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사실 개인 성향마다 너무 이게 다르니까. 성과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갈까요? 네. 네. 특징주는요.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뭐 신규로 나온 솔로엠이라는 리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노텍 실적 부진 전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투파워가 오늘 개별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원전 쪽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글로벌 PE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고 그 다음에 블루엠텍 위고비 유통 실적 상승으로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정보인증이 요거 이제 신용카드 다크웹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뭐 전자인증 요런 애들이 전부 다 뭐 또 CBDC랑도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증익 국면 턴어라운드 부분이 나와서 오늘 좋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리포트에서 약간 턴어라운드 내용 나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되게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였고 그게 아닌 종목군들은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크웹에서 한국 신용카드 정보가 2만 원에 거래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기사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하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뉴스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은 아니 저는 코로나19랑 비트코인 일단 들고 왔는데 네. 이게 되게 좀 확대가 심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기사 내용이 저 맞는지 되게 헷갈렸는데 네. 기사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응급 환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치솟았대요. 2만 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금방 확산되겠는데. 제가 좀비 이거 코로나 터질 때 제가 좀비 영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좀비 영화 보면은 그 대장 좀비 한 명이 오면은 거기 진짜 초토화가 돼요. 금방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침이고 하니까 호흡기 질환이니까 사실 뭐 뭉태기로 몰려있는 요런데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뭉쳐있는데 퇴퇴해가지고 막 하면은 거의 다 걸려. 그걸 다 걸리지. 네, 금방 퍼져요. 그래서 이게 2만 명이면은 되게 심각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것도 좀 걸렸어요.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7월에서 8월이면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 당연하지. 우리 대만 저 많이 가잖아. 많이 가고 놀러 지금 엄청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대만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 문제 같은데. 근데 이제는 좀 바뀌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너무 무서워했다면 이제는 한번 겪었으니까 사실 내가 아프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를 쓰기보다는 코로나가 왔나 보다. 거의 이런 식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않나요? 자기가 코로나인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회사에 가서 기침이나 시기 한번 해야겠다 이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마스크를 약을 쓰니까? 먹고 마스크를 예. 쓰고 뭐 집에 있던가 이런 식이지. 무슨 거의 약 무슨 약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요? 코로나 끝물 지나고. 벌써 까먹었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먹어 모르겠다님께서 질병관리청 들어가면 매주 금요일에 중요 지표들 발표된다. 우리는 15주 차에서 꼭지 찍고 하락 중이다. 바이러스는 검출 바이러스는 바닥을 찍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저런 뭐라 그래 유행성 질병에
저 키워드가 주는 그 공포심이 큰 거 같지 실제로. 왜냐면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도 사실 이게 옮기면 옮길수록 전염도는 높아가고 그다음 치명도는 치명률도 낮아지잖아요. 떨어졌죠. 안 들어가지. 근데 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저게 전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명성은 낮으니까 결국 감기가 코로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계열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생각도 들고. 초반에 안 걸리면 사실은 치명적이지 않은 거지. 초반에 재수 없이 걸리면은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조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뎌지게 되는 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만이라는 곳이 우리가 엄청 많이 가는 곳이라는 거기 때문에 곧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만약 거기서 2만 명이면은. 근데 이게 그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기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쪽에서만 좀 확산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거의 이게 나온 지가 3일 정도 됐거든요. 3일 이슈가 됐죠. 3일 정도 됐는데 첫날에는 이제 대만만 나오다가 그 다음 날에는 홍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가 기사로 나오고 대만, 그 다음 홍콩, 날에는 중국. 싱가포르도 위험해오고 지금 4일째, 3일째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태국도 지금 힘들다, 아시아 지역 지금 난리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다들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우리 거다. 기억나요? 잠복 기간이 한 일주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만 지금 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와가지고 하고 놓으면은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사이에 한국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 거지. 거기 가는 사람이 안 걸리겠어요? 예, 걸린다 봐야지. 그리고 보통 걸리면 또 안 걸린 척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지. 휴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검출은 잘 안 될 수 있죠. 아니 뭐 걸렸네, 뭐 그냥 감기가 보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아프다고 빠질 수도 없고 중요한 일도 맞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 조심해야죠. 이미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확대가 되면 뭐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거는 뉴스 하나에 나온 게 있는데. 긍정적 코로나? 아니, 그러면 모건 스탠리. 그 이따가 뉴스 하고 그래? 이거 좋은 뉴스 나와서. 예. 서울 보고 있다가 하고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뉴스. 그다음 거는 이제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인데 뭐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뭐 저는 이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 비트코인이 엄청 날아가주면 나스닥이 조금 같이 따라가긴 할 거라서 이게 또 상승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인이 열심히 가기를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걸로 치면은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걸로 치면은 4월 8일에 1억 1,1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차트 보여주세요. 오케이. 지금은 1억 5,300. 이야. 예. 한 3-40% 올랐죠. 네. 예. 요거 4월 달에 지지고 복구하고 5월 달에 올라가네 마네 이랬는데 사실은 네. 요거 사는 게 제일 진짜.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보면은 내려갈 때 그냥 샀다가 살짝 내려갈 때 또 사고 또 내려갈 때 사고 이러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동안은 어쨌든 우상향일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또 지금 들어가면은 요때 어떻게 샀어요. 될지 모르니까. 요때 샀어요. 요때. 자.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장 본부장님부터. 네, 콜록이라고 했는데요. 콜록. 증시도 아프고 동물도 아프고. 아프고 네, 우리 맞아. 계좌도 아프고 커프 네. 커프. 예. 수달들이 재채기하고 있네요. 저렇게 네 마리가 모여서 재채기하고 있어요. 저 음압병동 병원인가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픈 증시도 아프고 투자자도 아프고 그리고 환자도 아프고 김장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는 넘어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렇게 1% 넘게 결국은 나스닥의 하락 따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이 오픈하고 이제 또 한번 떨어지고 하면은 어떤 생각으로 또 쏠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을 또 내일 겪지 않도록 내일은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상황까지 지켜보시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자료 보겠습니다. 아까 긍정적인 뉴스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 준비한 건 아니고 기사가 이 3시 40분에 나왔더라고요. 예. 모건 스탠리가 별로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성장률을 높였어요. 관세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긍정 평가하면서 1.1%로 0.1%포인트 높였습니다. 내년도도 1.4%에서 1.5%, 그러니까 올해 1.1, 내년에 1.5%로 조금씩 높여서 조금 어떤 뭐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나마 뭐 좋은 얘기죠.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냐면 0.7%가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양 정책을 30조 이렇게 풀면은 네. 이게 0.3% 얹으면 1% 사수할까 이러고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관세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오늘 소개시킬 건 리포트인데 아까 화장품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 리포트가 이 리포트일 겁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메리츠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오래 하신 시즌드 된 애널리스트예요. 한 40페이지 된 리포트 썼거든요. 화장품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건 유럽을 키포인트로 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많이 파냐면은 뭐 중국이 많이 팔죠. 중국에. 미국도 많이 팔고. 근데 그 다음에 원래 일본이었거든요. 네. 우리 미주 중에서. 근데 일본보다 유럽을 좀 더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를 했고, 이 두 번째 파트에는 그 종목 많이 얘기했고, 달바 얘기도 했네요. 10배 수준이니까 지금 상승했으니까 16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리브 정책,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중국 비중이 많은 거는, 아니, 유럽 비중이 많은 거는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매출의 한 33%가 유럽이에요. 그렇게 해서 돼 있고 APR은 아모레퍼시픽은 APR은 실리콘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아모레는 유럽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개가 가장 어텐션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키 맞추기가 될 거다 하고 관심 종목으로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코스메카 코리아 있죠. 예, 관심적으로 넣는 순간에 사람들은 미리 땡기죠. 예, 그래서 오늘 코스메카 거래가 많이 올라갔다. 리포트가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한번 화장품을 진심으로 좀 보시려는 분은 지금 PER이 지금 이제는 엄청 싸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비싸지 않은데 포지션을 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유럽 모멘텀이 살아있는 화장품 기업들. 화장품이 나아요? 아니면 뷰티가 나아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뭐 이런 저런 저기 뭐야? 파마리서치 뭐 이런 거 파마리서치. 그런 애들이 의료기기. 더 그러니까 피부과 관련된 뷰티 애들이 나아요? 아니면 그냥 퓨어 화장품 애들이 나아요? 그렇게 저는 시술 받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이게 뭐 워낙 싸다고 해서 막 완전 원정 여행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쪽이 또 매출 비중 중에서 소모품이 30에서 35%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냥 이제 물건이 나가면 계속 구독 경제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여서 이게 또 한 번 이 저는 뭐 그냥 딱 봐줘도 아시겠지만 안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하는 사람분들을 보면은 되게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더라고. 이거 하다가 안 하면 또 약간 좀 안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그쪽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저는 휴재를 많이 좋아했는데 휴재 아직 괜찮긴 한데요. 뭐 새롭게는 조금 뭐 굳이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턴어라운드 하는 거라든지 코스맥스나 코스메카나 아니면 저기 APR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갖고 계시면 휴재도 아직은 포지셔닝을 뭐 이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거는 좀 거시기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괜찮지만 화장품 쪽을 더 좋게 네, 보시네요. 먼저 한 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자. 이 정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삼성 노트북이랑 팀벌랜드 캐리어인데요. 아까 보노님이 뭐 여행 가는 수요에 대해서 대만 코로나 뭐 이런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방이 있어야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팀벌랜드 킬링톤 24인치 캐리어 저희가 N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4인치 단독인데 59,000원에 팝니다. 오, 싸다. 진짜 캐리어를 싸다. 5만 원대에 어디서 사실 수 있는지 여기 말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가가 10만 3,070원입니다. 네. 근데 핫딜 저희가 200개 한정해가지고 59,000원.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튼튼한 하드 케이스 360도 회전 바퀴, 국내외 여행 및 출퇴근용으로 적합한 실속형 사이즈, 고객 앵콜 요청으로 24인치 단독 구성으로 출시를 했고요. 59,000원 캐리어 자물쇠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팀벌랜드는 미국 정통 브랜드죠. 아웃도어 브랜드로 신뢰도가 높은 캐리어 제품이고요. 내구성과 디자인과 가성비 완벽한 삼박자입니다. 자, 그리고 민트가 들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노트북 5 하이엔드 NT550 XDA XC59G 블랙 에디션인데요. 와우. 예, 요거를 검색하시면 네. 최저가가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A급 리퍼로 핫딜 5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 노트북 드리고요. 큰맘 먹어서 충전선도 드리고요. 더 큰 맘 먹고 충전 코드 드리고요. 네. 다 주네. 무선 마우스도 드리고요.
여기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윈도우 11도 탑재해 드립니다. 인텔 11세대 i5, 램 32기가, 그리고 SSD 512기가, HDD 500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쫙 드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용된 제품이고요. A급 리퍼라고 합니다. 선별 후에 세척, 클리닝, 배터리 테스트, 초기화 등 리퍼 작업을 거친 후에 엄선해서 꼽은 A급 리퍼 제품인데요. 59만 8천 원에 120만 원짜리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노트북 5. 요거 둘 다 고정 댓글에 저희가 채팅에 링크로 달아드렸고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되니까요. 더보기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다 주지 않나요? 충전선, 충전기 이런 거. 안 줄 수도 있죠, 여러분. 아니, 난 이게 너무 3시 20분이 시작되면 이 방송이 무조건 켜져야 됩니까? 아니죠. 안 켜질 수도 있는데 켜지는 거죠. 난 이런 매우 이 당연시하는 데일리함의 감사함. 저는 항상 느끼고 살아요. 일상에. 왜냐면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요. 오. 그 의사가 자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도 날 탓하지 말아라 이랬어. 진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9단계예요, 9단. 진짜? 진짜예요, 9단계예요. 그럼 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 항상. 이런 데일리의 감사함이 있어야죠. 매일 전화해서 깨워줘. 맨날 고마울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아 그렇구나. 아니 여기 총각 너 총각. 아니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마시죠. 누구한테 매일 까먹었잖아. 천연자. 적절하죠. 예. 고맙습니다. 까먹었어 순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방송 키지 마. 안 들어올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예, 매일 들어오시는 거에 당연함이 아닙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이 2분에서 3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료가 있다면은 네 하나만 아니면 할까요? 그냥 오늘은 스킵할까요? 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스킵할게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스킵하는데 오케이.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요거 하나만. 이건 네. 꼭 해야 됩니다.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감사함을 느끼세요, 여러분. 예. 아 어제 나온 건데 EU 있잖아 EU. 예. 유럽에서도 기업 규제 면제 대상 확대 이상하잖아요. 소규모 있고 뭐 있잖아요. 면제해주는 어떤 규제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확대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유럽도 사실은. 그러니까 면제해주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관련되는 건데 올해부터 실시 예정했던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를 2년 미룰 계획이다. 이건 중국한테 좋은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기네가 좋게 생겼으니까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규제 풀어주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막 압박하려는 것도 밀어주고, 이 시츄에이션이 어떤 걸 나타내는 것이냐. 제이미 다이먼과 그 아저씨가 얘기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좀 보수적으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박대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수면 무호흡증 있다고 하니까 검사 받았냐. 난리. 예. 아니 명예는 죽으면 클벨 누가 아니? 아니 지금 지금 누굴 걱정? 아니, 뭐,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호흡도 가짜네? 아니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앞에 사람한테 호흡도 야, 같죠? 너무하네. 코가 살찌나고 있어. 코가 살쪘다. 네. 그러니까 말랐는데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네. 게 드물거든요. 드물죠. 살이 쪄야지 네, 붙어나니까. 제가 혀가 엄청 두꺼워요. 혀가? 혀가 엄청 혀가 두꺼워요. 두꺼워요? 혀가 그거 확인한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소예요. 소 오설이야. 내가. 그래서 수술도 했어. 심지어 한 번. 진짜? 코뼈도 깎고 혀에 레이저를 쏘면 혀가 축소가 돼요. 그리고 목젖이 없어요. 제가 목젖을 제거했어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 매우 드문 케이스네. 엣지 네, 케이스야. 맞아요. 근데도 더 심해졌어. 뭐야. 그렇습니다. 아야. 그래서 양압기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어. 네. 명예껏 거북목 엄청 심한 것 같은데 인신공격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명박대전 오늘은 뭐 편입 편출이 없으니까 그쵸. 네. 수익률만 봅시다. 확인할까요? 정의가 승리하는 오늘도 이겼나? 어? 어? 뭐야? 졌네?
아, SM! 나 SM 있구나. SM 있었지. 아, 맞네. 그래, SM 올랐어. SM이 올라서 오늘 SM SM이 6%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야? 사실 오늘 근데 조금 미래가 내려와가지고 미래가 약간 빠졌지. 아, 이거 약간. 잘못됐네. 그랬는데 저는 4.47% 수익이고요. 명행은 오늘 그래도 알테오전이 방어를 해줬네요. 그런 거야? 0.3%. 맞겠지. 그렇네. 어씨 뭐야? 정의가 뭐야? 승리했네. 맞아, 고맙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 감사합니다. 스타트 할 때 본인이 이긴 줄 알고 신나게 찍겠는데. 알티하고 미래는 오늘 다 빠졌구나. 손 넘어가. 뭐지? SM 그러니까. 올랐고. 감사합니다. SM 있어요. 네, SM. SM 있었어요. SM 이게 아니라 2%가 미래에셋이 네. 빠졌어. 0.9%? 3시 5분부터 막판에 쫙 빠졌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갔네. 원래 1.7% 플러스다가.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이게 바로 정의죠. 이게 바로 정의다. 정의는 승리한다. 편출해요, 말아요?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저요 오늘 편출 안 해요. 편출 안 해요? 네, 안 해요? 두산도 말아 올렸다가 조금 다시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온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산. 나 진짜. 두산? 미래에셋 1% 하락이네. 와 오늘 신영증권이 0.6% 올랐는데 미래에셋 하락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왜 이렇게 신용하고 안 맞아? 신영증권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신영은 올랐잖아 0.6%. 미치겠네. 근데 그거 플러스 해도 그래도 져. 에? 그 플러스 해도 져. 해도 진대. 해도 진다. 그럼 대결을 왜 합니까? 내일까지 가는데 희망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좀 아쉽긴 하네. 미안합니다. 신영을 미안합니다. 지쳐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편출 뭐 하세요? 저요? 네. 알테 미래에셋 하나 뺄 것 같다. 어떡할까요? 그냥 들고 가요. 오늘 뒤집기 못 하려면 두 개 하잖아. 다 들고 가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들다. 좀 애매하다. 알테도 애매하고. 난 내일 급락할 것 같은데 장. 음. 근데 급락하면 SM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네. 내가 그치. 빼도 의미가 없을 것 근데 같기도 하고. 두산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급락하면 원전 쪽에서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가져가 근데 이게 보려고요. 보니까 똔똔이야. 두 배 빠지는 만큼 SM이 올라가. 그렇지. 음. 만약 진짜 내일 빠질 것 같으면 빼는 것도 괜찮지. 어차피 이거에서 확 올라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고하라고요? 고해요? 고하래. 그냥 일단은 고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만약에 지표 잘 나와갖고 뒤집기 되면은 SM은 조금 쉴 수 있고 뭐 두 빌은 올라올 거고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게 두 개니까 두 개가 있어야 뭔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자, 저는 그냥 갖고 갈게요. 이렇게. 내일 시장 급락할 것 같은데 갖고 갑니다. 제가 저는 뭐 괜찮을 것 항상- 같은데. 그래요? 네. 알겠어요. 오늘 많이 빠져서. 자, 그러면은 12주차 네. 7승 대 4승을 올리고 있어서 요거 10승 먼저 올리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 하고 끝나기로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명막대전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하나만 공지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수도권에서만 진행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정세찬 이사님 그리고 또 박지영 과장님께서 해외 주식 유망 종목 및 매매 전략에 대해서 견해를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2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링크에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쫙 떨어졌던 네. 국장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녁 드시면서 한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최고점에서 대부분 약간 떨어진 약간 부분일 거 빠진 아니에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익절하실 분은 잘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